드라마 귀궁 9회 잘 보셨나요? 천년의 모태솔로 강철이가 여리와 키스하는 엔딩은 너무 완벽했죠. 대체장인 여리가 상의원엔 없었사옵니다. 누군가 여리를 궐 밖으로 끌고 나갔다. 그 아이가 날 처음으로 봐주었다. 오늘도 10회를 제 뇌피셜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광화문집에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을 살펴보고 이어서 여리를 누가 무엇 때문에 납치했는지 탐색해보겠습니다. 김봉희는 깊은 밤 문갑에서 조심스럽게 광화문집을 꺼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문집이 아니었죠. 최원우가 소장하던 이 책에는 왕실의 비밀뿐만 아니라 최원우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겨 있었어요. 최원우 자신의 목숨이 걸린 비밀이 여기 적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결코 이 책을 내주지 않았을 텐데. 김봉인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책의 특정 페이지를 펼쳤죠. 거기에는 13년 전 최원우와 대비가 맺은 비밀 언약에 관한 기록이 있었어요. 선왕 시절 최원우는 권력을 얻기 위해 대비와 손을 잡았고 선왕 독살에 간접적으로 가담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답니다. 그의 딸 인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대비가 이 비밀로 최원우를 협박해 좌의정 입고를 막았군. 김봉희는 생각했어요. 책에는 그가 팔척귀와 맺은 계약, 넙덕 살해 지시, 그리고 선왕 독살에 관한 기록도 함께 있었으니까요. 대비는 최원우가 왕궁에 들어와 이 비밀을 이정 왕에게 말할까 두려워했던 것이었답니다. 한편 여리는 가섭 스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죠. 스님,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제가 누구인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지. 여리가 물었어요. 가섭 스님은 깊은 통찰력이 담긴 눈으로 여리를 바라보았답니다. 인연은 모두 때가 있는 법이요. 8회에서 내가 최원우 대감을 외다리 귀신으로부터 구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 여리의 눈이 커졌어요. 그때 최원우 대감을 구하신 이유가 최원우 대감이 광화문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그 책에는 넙덕 만신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뿐 아니라 최원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비밀도 기록되어 있지. 대비와 맺은 언약, 선왕의 죽음에 관한 진실. 그것이 외다리 귀신을 불러와 최원우 대감을 공격하게 했지. 여리는 충격에 빠졌어요. 그럼 최원우 대감도 선왕의 죽음에 관여했나요? 가섭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덧붙였답니다. 과거에는 그랬지.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후회하고 있어. 대비는 광화문집을 빌미로 그를 협박했고 그는 결국 입궐하지 않기로 했지. 여리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서 대비가 풍산의 요청으로 최원우 대감에게 광화문집을 달라고 했던 거군요. 대비와 풍산 그리고 김봉희는 그 책에 자신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최원우를 협박해 책을 가져온 후 그를 왕궁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지. 하지만 최원우는 이제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 여리의 눈에 결심이 서렸어요. 그 책을 찾아야 해요. 할머니의 죽음에 관한 진실이 거기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 강철이 급히 들어왔어요. 여리, 김봉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광화문집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는 것 같아. 여리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가야 해요. 그 책을 찾아야 해요. 가섭 스님이 그들을 말렸어요. 위험할 것이요. 김봉희는 치명적인 함정을 설치했을 거요. 외다리 귀신은 물러갔지만 더 강한 악귀들이 그를 돕고 있어. 강철이의 눈에 결의가 빛났어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이묵이라 불리는 악신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여리를 지킬 거예요. 가섭 스님은 깊은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어요. 함께 가겠소. 내가 도울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최원우 대감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이요. 그는 이미 용담골에서 출발했어. 셋은 김봉인의 처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이미 김봉인은 사라진 후였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문갑은 열려 있었죠. 늦었어요. 여리가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철이가 방 안을 둘러보다 갑자기 멈췄어요. 이상하군. 김봉인이 떠날 때 누군가와 다툰 흔적이 있어. 가섭 스님이 바닥에 떨어진 작은 물건을 집어들었어요. 그것은 집신 한 짝이었답니다. 외다리 귀신. 스님이 중얼거렸어요. 최원우 대감을 공격했던 그 귀신이 이제는 김봉인을 쫓고 있군요. 여리와 강철이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최원우를 노리던 외다리 귀신이 이제는 김봉인을 쫓고 있다니. 어쩌면 최원우 대감이. 여리가 말을 시작했어요. 그렇소. 최원우 대감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어. 가섭 스님이 말했어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외다리 귀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강철이의 얼굴에 결의가 깃들었어요. 이제 우리도 찾아야 해. 그 책이 있는 곳으로 김봉인을 쫓아가자. 세 사람은 김봉인의 흔적을 쫓아 궁 밖으로 나섰어요. 강철이의 이무기 감각이 김봉인의 기운을 희미하게 감지했답니다. 그들은 도성 외곽을 향해 달려갔어요. 어딘가에서 최원우와 김봉인의 숙명적인 대결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광화문집에 담긴 13년의 진실, 대비와 최원우의 비밀 언약,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을 둘러싼 숨겨진 암투가 펼쳐지고 있었답니다. 가섭 스님, 강철이, 그리고 열이. 이들의 운명과 광화문집의 비밀이 어떻게 얽힐지 귀궁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어요. 한편 열이는 상의원에서 늦은 밤까지 원자를 위한 애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정교했지만 마음은 온통 광화문집과 할머니 넙덕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답니다. 팔척귀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에도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 있었죠. 할머니, 당신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꼭 밝혀내겠어요. 열이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상의원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답니다. 열이는 귀를 기울였지만 곧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문득 뒤에서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죠.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그녀의 입을 막았어요. 강한 팔이 그녀의 몸을 올감했답니다. 열이는 몸부림쳤지만 너무 갑작스러워 저항할 틈도 없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죽는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죠. 침입자는 열이의 눈을 가리고 그녀를 바깥으로 끌고 나갔어요. 열이는 자신이 몇 명의 사내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다른 이에게 말했어요. 정사순 대인, 이제 어디로 데려가면 됩니까? 정사순.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열이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는 곽상충의 부하 별감이었죠. 도성 외곽의 폐가로 데려가라. 김봉인 대감과 곽상충 대감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정사순이 명령했어요. 열이는 그들이 자신을 말에 태우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이제 궁을 벗어나고 있었죠. 강철아, 날 찾아줘. 그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열이는 마침내 말에서 내려져 어딘가로 끌려 들어갔어요.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퀴퀴한 냄새로 보아 오래된 집인 것 같았죠. 묶어놓고 지키고 있어. 대감들이 오시면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정사순이 명령했어요. 열이는 의자에 묶인 채 홀로 남겨졌어요. 그녀는 눈가리개를 벗기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답니다. 그녀의 귀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넙덕의 손녀. 드디어 만나는군. 김봉인의 목소리였어요. 열이는 몸을 긴장시켰죠. 왜 저를 데려온 거죠? 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 할머니가 알고 있던 것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지. 김봉인이 대답했어요. 광화문집에 관해서, 그리고 13년 전 선왕의 죽음에 관해서 말이다. 열이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살해당하신 건 당신 때문이죠? 그리고 선왕의 죽음도. 영리하군. 김봉인이 차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내 할머니처럼 넌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될 거야. 열이는 그의 발걸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절망감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으려 했죠. 할머니가 가르쳐준 보호 주문을 속으로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누군가의 비명소리와 함께 문이 요란하게 열렸죠. 대감, 큰일 났습니다.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부하가 공포에 질려 외쳤어요. 뭐라고? 무슨 귀신? 김봉인이 소리쳤어요. 외다리 귀신입니다. 그리고 이무기도 나타났습니다. 열이의 가슴에 희망이 샘솟았어요. 강철이가 왔구나. 그녀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김봉인의 목소리에 공포가 서렸어요. 최원우, 그리고 윤갑. 어떻게? 그때 방 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 닥쳤어요. 열이는 공포에 질린 김봉인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겠군요. 영의정 대감. 낮고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외다리 귀신이었죠. 뒤이어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열이 괜찮아. 강철이의 목소리였어요. 열이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여기 있어요. 강철아. 강철이가 재빨리 다가와 열이의 눈가리개를 풀고 묶인 밧줄을 끊어주었어요. 그녀가 마침내 눈을 뜨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방 한가운데 김봉인이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외다리 귀신이, 그리고 옆에는 강철이와 비비, 가섭 스님이 서 있었어요. 또한 방 구석에는 늑지만 위험 있는 모습의 최원우가 묵묵히 서 있었답니다. 내가 가져간 광화문집을 돌려놓아라. 최원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김봉인은 공포에 질린 채 광화문집이 든 상자를 가리켰어요. 그 순간 김봉인과 최원우, 그리고 광화문집을 둘러싼 13년의 비밀이 마침내 밝혀지려 하고 있었답니다. 지금까지 귀궁 18을 제 뇌피셜로 탐색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물론 이건 모두 제 상상이니 실제 방송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흥미로운 설정과 캐릭터들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전개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 전개를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행운을 가져다 주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면 탐색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